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왼쪽 풀백 코스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베테랑 미드필더 살바세비아 선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갈라레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중원과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6무 5패로 원정에서의 2승 2무 12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제대로 받는 팀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 엘체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3으로 완패를 당한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강등권 싸움에 빠져 있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엘체전에서 안타깝게도 자책골을 기록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임 아기레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3경기에서 1승 2패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라베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8월달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최근에는 알라베스를 상대로 모두 2연승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이오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3무 12패로 원정 성적이 라리가에서 공동 꼴찌일 정도로 원정 고자 느낌이 있는 것이 알라베스이고 주로 측면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자원인 리오자 선수와 이 측면 자원인 멘데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알라베스의 측면 공격이 조금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포 공격수인 호셀루 선수가 오랜만에 라이오전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호셀루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봄직한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 역시 벨라스케스 감독 부임 이후에 1승 1패로 조금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현재 마요르카 사이드로 구매율이 몰리고 있지만 충분히 알라베스의 승리까지 가져가 봄직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고 가장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홈에서 잡아냈던 것처럼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마요르카가 그래도 승점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직전 경기 알라베스 역시 라요를 꺾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팽팽한 매치가 그려지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요르카의 경우에는 아기레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공격 상황에서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인 무리키 선수를 향한 단순 크로스 패턴을 자주 활용을 하는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개를 해드리지만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입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도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7위일 정도로 나쁘지 않은 팀인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보다도 더 좋은 제공권을 자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으로는 알라베스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마요르카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알라베스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호셀루 선수가 직전 라이오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마요르카에게는 부담스러운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마요르카도 할 만한 것이 알라베스가 측면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있고 원체 원정에서는 고자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 마요르카가 충분히 승점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1등이지만 의외로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마요르카가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티스와 엘체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엘체의 승리까지 투폴로 잡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을 하면서 베티스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기력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2승 3무 무승부가 많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체와의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베티스이고 지난 11월 엘체 원정에서는 3대0으로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엘체전 이후에 4일 뒤에 발렌시아와 코파델레이 구강컵 결승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엘체전에서 과연 얼마만큼 힘을 주고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 깜짝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강등권인 18위 카디스와의 승점 차를 7점 차이로 벌렸습니다. 상당히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을 높인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원정에서는 3승 3무 10패로 홈에서의 6승 5무 5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전 공격수 루카스 보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고 장신 공격수 카리오 선수 역시 100%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 꼴찌라는 점에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고 엘체가 그래도 최근에는 왼쪽 측면 라인인 모이카 선수와 피델 선수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주요 공격 루트인 왼쪽 측면을 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나 팀의 최근 면에서 베티스 승리가 유력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베티스의 경우에는 엘체전 이후에 4일 뒤에 발렌시아와 구강컵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염두에 둔다면 엘체전에서 의외의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베티스의 경우에는 아직 바르셀로나, 세비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권인 4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리그 경기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티스가 엘체전에서 로테이션을 그렇게 심하게 가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체의 경우가 직접 마요르카전 대승으로 강등권인 카디스와의 승점차를 벌린 상황이고 베티스 원정보다는 그 다음 경기인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 승점을 따낼 가능성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그 경기에 오히려 엘체가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주요 공격 루트가 왼쪽 측면 모이카, 피델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좋습니다. 최근 베티스가 유로파리그를 병행할 때는 체력 누수와 풀백 자원들의 부상 여파로 상대의 측면 공격에 애를 먹은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핵심 측면 수비 자원들이 모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엘체의 측면 공격에 당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베티스의 단통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만약 베티스가 로테이션을 심하게 가동하는 전제하에 독식픽으로는 엘체 쪽 투포를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면 독식픽으로 엘체 사이드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타페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고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4강을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진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팀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홈 경기에서 9승 5무 2패, 원정에서 4승 5무 7패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아레알이고 이 발렌시아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에 조금 밀리는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충분히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부상 중인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 외에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비아레알이고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 일정이 발렌시아전 다음에 리버풀 원정이 있는데 리버풀 원정까지는 8일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렌시아전에 힘을 빼고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상의 전력을 가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헤타페전에서도 후반 15분 이후에 교체카드 5장을 활용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발렌시아전에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주포 공격 자원인 모레노 선수가 헤타페를 상대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왼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이 제라르 모레노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5경기 1승 3무 1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사수나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백업 자원인 무사 선수 외에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스쿼드 운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게데스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득점이 없고 두로라는 공격수 역시 10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페널티킥 골 비중이 조금 높은 솔레르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이 솔레르 선수 혼자서 비아레알의 수비를 파괴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는 발렌시아이고 무엇보다 비아레알 원정 뒤에 4일 뒤에 베티스와 구강컵 결승을 치르기 때문에 오히려 발렌시아가 비아레알전에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챔피언스리그 4강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발렌시아 쪽이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발렌시아전 이후에 리버풀 원정까지 8일의 시간이 있는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와의 구강컵 결승까지 4일의 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 발렌시아의 보르델라스 감독이 구강컵 경기 전에 펼쳐진 리그 경기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구강컵 전에 펼쳐졌던 리그 경기에서 성적이 최근에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가 성적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최근에 마요르카전 신승을 빼고는 구강컵 전에 펼쳐졌던 리그 경기에서 1무 3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구강컵을 앞두고는 발렌시아의 보르달라스 감독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거나 힘을 빼고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 가장 최근에 구강컵전에 펼쳐진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마요르카 원정 역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요르카에게 경기 내용은 굉장히 밀렸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의외로 발렌시아 쪽이 구강컵 결승을 위해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비아레알이 발렌시아와의 8차례 최근 맞대결에서 2승 6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2승이 모두 홈에서 치른 경기였고 올 시즌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득점이 무려 21골이나 증가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살아난다는 점과 발렌시아의 최대 강점이 세트피스 공격력인데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것이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세트피스가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충분히 홈 비아레알이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아직까지 최소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버풀전까지 8일을 앞두고 발렌시아를 상대로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3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틀레티코가 직전 에스파뇰과의 홈경기에서 극장골로 2대1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콘도그비아 선수가 조금은 억울하게 퇴장을 당한 아틀레티코인데 그래도 막판에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카라스코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 바르셀로나, 베티스와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리즈만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이 주앙 펠릭스라는 핵심 공격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발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르마 선수까지 햄스트링이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나다와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4승 1무 1패의 우위이지만 지난 12월 그라나다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 듯 싶었지만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레반테와의 홈 경기에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또다시 강등권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그라나다이고 원정에서 기본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그라나다에다가 최근에 토레시아 감독 부임 이후에
5백 수비를 가동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수비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서 실점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과정 속에서 실점이 무려 13골이나 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라나다가 수비 불안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전 수비수 산체스 선수가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수비수 토렌테 선수마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가 왼쪽 풀백 네바 선수까지 최근에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가 불안한 그라나다가 또다시 수비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온 임대생 콜라도 선수나 이 마치스 같은 자원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 2선 자원들의 활약을 기대를 걸어야 하는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아레즈 선수가 레반테전에 징계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 수아레즈 선수가 들어온다면 최전방에서 그래도 무게감이 살아날 수 있는 그라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쪽 핵심 자원 결장이 있지만 수비 공백이 큰 그라나다가 더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라나다의 경우에는 토레시아 감독 부임 이후에 5백 수비를 가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점이 많습니다. 5경기에서 실점이 13골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설상가상으로 중앙수비수 산체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이 수비수 토렌테라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그라나다의 수비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경우에는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극장골로 승리를 겨우 거뒀지만 콘도그비아 선수의 퇴장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현재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4위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이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라나다 못지않은 동기부여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의 주앙 펠릭스 선수가 빠지는 것은 큰 전력 누수로 보여지지만 현재 그라나다의 수비 조직력을 고려를 했을 때 제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하더라도 그리즈만, 수아레즈 같은 이 클래스에 있는 공격수들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보르도와 생떼띠엔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리그왕에서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리옹 원정에서 1대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을 했습니다. 지금 리그왕에서 최다 실점 1위를 달리는 것이 보르도이고 실점이 무려 77골이나 됩니다. 그만큼 허벌창 수비를 보여주는 것이 보르도인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홈에서 실점이 17골 감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떼띠엔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1무 3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지난 9월달에 생떼띠엔 원정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2골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다음으로 보르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앨리스라는 공격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오른쪽 풀백 펜벨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보르도이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예상이 되고 최근에 황의조 선수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8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앨리스까지 나오지 못한다면 보르도가 상당히 화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2선 측면 자원인 오딘 선수 역시 황의조 선수와 마찬가지로 8경기에서 한 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롱볼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하면서 효율적인 역습을 추구를 합니다. 수비 라인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원정보다 수비 라인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떼띠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망갈라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됩니다. 백업 공격전인 하무마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생떼띠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브레스트와의 직전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굉장히 많은 생떼띠엔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보르도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앙가라는 측면과 2선 최전방을 넘나드는 공격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포 공격수인 카즈리 선수가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생떼띠엔이기 때문에 생떼띠엔 역시 충분히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압박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스루 패스와 역습 수비에 취약점을 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 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두 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보르도 입장에서는 생테티엔이 하위권 팀치고는 의외로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보르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롱볼과 효율적인 역습으로 재미를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력이 리그왕 2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데 보르도가 세트피스 실점이 리그왕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생테티엔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황의조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앨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생테티엔은 최근에 주포 카즈리 선수가 4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치열한 강등권 경쟁 중이라는 점에서 승점 1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난타전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로리앙과 메스의 경기인데 로리앙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니스 원정에서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2승 1무 2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강등권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것이 로리앙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승 5무 5패로 원정에서의 2승 5무 10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수비력이 홈에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점이 무려 20골이나 감소가 되는 로리앙의 홈 수비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메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 메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열세인데 메스 원정 지난 12월 달에 떠나서 1대4로 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2부 리그 시절 포함해서 메스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4승 1무 1패로 강했던 로리앙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서력을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주전 중앙수비수 라포르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002년생 젊은 이선전인 엔조 루피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조금은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은 나름대로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13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로리앙이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공격수 코네 선수와 모피, 로리엔테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공격력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3백 수비를 가동을 하고 효율적인 롱볼과 역습 공격을 추구를 하는 로리앙의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위 강등 플레이오프 순위인 클레르몬과 승점이 2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야 안정적으로 강등권과 멀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스 같은 경우에는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직전 클레르몬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지금 리그왕에서 12번의 무승부를 캐면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릴 정도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것이 메스이고 메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니안 선수가 직전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이 불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왼쪽 풀백 칸데 선수와 오른쪽 윙백 쌍톤체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마이가 선수까지 2달째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3백을 사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윙백들의 컨디션과 경기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윙백, 풀백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데프리빌 선수가 드리블 돌파가 좋은 선수인데 최근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5무 6패로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무자비답게 무승부는 꾸역꾸역 거두는 패턴이 있습니다. 17위 생테티엔과 승점이 6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메스 역시 일부 리그 잔류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리앙의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스 같은 경우에는 최다 득점 3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한 방을 살린다면 지난 홈경기 4대1 완승을 거둔 것처럼 로리앙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의외로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로리앙 쪽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메스가 리그왕에서 12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로리앙과의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양팀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인데 메스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위이지만 동시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로리앙보다 괜찮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가능성은 메스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메스가 4대1 승리를 거뒀을 때도 세트피스로 로리앙을 상대를 하면서 재미를 봤던 기억이 있는 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메스의 경우에는 측면, 풀백, 윙백 쪽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공격수 니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코네, 모피, 로리엔테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메스 선수들보다 좋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로리앙의 경우에는 롱볼 위주의 역습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스가 수비 라인이 높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습 실점이 많은 팀이 아닌데다가 제공권도 로리앙보다 좋기 때문에 로리앙 특유의 롱볼 역습 공격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메스가 여전히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동기부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최대치는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폴더수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꼭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로리앙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모나코와 니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두 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스타드렌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9승 3무 3패, 원정에서 6승 3무 6패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공격력과 수비력까지 살아나는 모나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와의 상대 전적도 3승 1무 1패로 우위인데 지난 9월 니스 원정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마리판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측면 자원인 마르틴스 선수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조금의 전력 누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득점력이 의외로 리그왕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나코의 강점은 세트피스보다 확실히 측면을 활용한 오픈플레이 공격인데 주포 공격수 벤 예데르 선수가 리그 4경기 4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이 폴란트, 골로빈, 반데르송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왕에서 가장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홈에서 왕성한 전방 압박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로리앙과의 홈경기에서 직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공격수 델로 선수를 제외한 다른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델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3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구이리, 돌베르, 클라이베르트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득점력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중앙 수비수 단테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는 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니스가 원정에서도 성적이 홈 못지않게 좋다는 부분과 수비력만큼은 원정에서 더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모나코의 기세와 주요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모나크 사이드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니스의 경우에는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다가 직전 로리앙전에서 한 골차 신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나코전에서도 핵심 수비수 단테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니스의 경우에는 공격수 델로 선수를 제외하면 구이리, 돌베르, 클라이베르트 같은 다른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나코, 벤 예데르를 축으로 폴란트, 골로빈, 반데르송의 컨디션이 골고루 좋은 모나코의 화력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나코가 최근 4연승으로 연승이 길다는 점과 니스의 경우에는 원정에서 오히려 더 짠물 수비를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모나코가 니스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우위가 있지만 직전 니스 원정에서는 팽팽한 2대2 무승부가 나왔었던 만큼 이번에도 팽팽한 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모나코의 경우에는 측면 공격에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니스가 갈티에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측면 압박이 강한 팀이고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측면 공간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모나코의 측면 공격이 막힌다면 의외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니스의 저하된 공격력과 경기력을 고려하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투폴로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승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